읽으려면 판도라를 보라. 바로 판보라 코너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야심차게 코너명을 정해봤는데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최재성 정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요? 분장실에서 해준 거.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뭔가 분명히 바뀌었는데요? 현 이연세 씨 만화에 나오는 까치, 털까치. 멋있어요. 한층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냥 김한길 전 대표님. 한치 앞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이 정치입니다. 자신 앞에 놓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시밭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꽃길을 걸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판보라 주제 땡땡땡의 길로 정해봤는데요. 정치 고수이자 또 지난번에 인정된 노래 고수인 이 네 분께서 땡땡땡에 들어갈 정치인을 각각 선정해 주셨고요. 또 그 정치인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는 뭔지를 선곡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 다들 연습하셨어요? 다 체념한 분위기던데. 조용하고 그냥 뭐 말씀이 없더라고요, 다들. 김근식 교수님이 늘 제일 열심히 연습을 하세요. 예, 결과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김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길, 한동훈의 길을 꼽아 주셨는데 그럼 한 장관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 공명은 뭔가요? 우리 그 서른도님의 그 나침판이라고 있어요. 나침반. 네. 그럼 이 노래를 들을 때 어느 부분에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들으면 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라. 바로 들어볼게요. 네. 종로로 갈까요? 짜잔짠. 명동으로 갈까요? 짜잔짠.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짜잔짠 을지로에서 떠나버린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짠! 동대문 필순잔치인데. 거기 수석님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한 장관의 광폭 행보. 다 같이 봤죠 뭐. 근데 뭐 사진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찍고. 근데 뭐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오. 믿습니다. 강원도 가면은 그 전에 강원도 가면 이광대지사인 줄 알고 사진 찍자 그러고. 이광기 지사보다는 유명하지 우리 최주석님이.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는 최고로 많이 움직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사진을 뭐 찍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열차를 놓쳤다 이런 이야기하는데요. 열차 놓친 거는 본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열차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스타가 없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그렇게 사진 찍자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뭐 우리 최수석님이나 저만 나가도 서너 시간씩 다 사진 찍고. 대구 동대구역 같은 데서 사진 찍으면요, 웬만큼 유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계속 서 있으면 계속 찍자고 와. 근데 그 컨택한 장소도 사진 찍기 아주 좋은 장소, 많은 사람들이 요청할 만한 장소에서 한 거죠. 제가 그 전에 어느 그 괜찮고 인기 있는 정치인하고 이 누구요? 문재인 대통령이지. 시절에 남양주에 오셨는데 막 전부 사진 찍자고 그러고 막 해서 뭐 또 제 지역구였었잖아요. 저랑도 찍자 그랬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고. 유동인구 많고 지나가는 데서 딱 잡고 웬만큼 유명한 사람이 이 서 있으면은 다 찍자 그러죠.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기 있다. 근데 주로 보수층이다. 그냥 뭐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뉴스가 되고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계로 작동하는 측면들도 있죠. 최재형 의원님이 감사원장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를 했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 공개 편지를 썼어요. 저분만큼은 탈락시켜라.
감사원장하고 바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되겠다고 정치 입문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독립기관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김용우 의원님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꼭 그 이야기를 꼭 아니, 했대요. 그러니까 그건 제 견해고요. 그거는 저는 지켜져야 될 선을 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했어요. 그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될 때 제가 사실 그때 막 수염 기르고 혼자 그 인사청문회 사무실 앞에서 혼자 그 반대 시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요? 1인 시위하고 그랬어요.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그 들면 수염 기르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아니 그냥 길렀다고요. 그 민정수석을 하다가 대통령의 그런 그 민정 그 보좌를 하다가 한 나라의 그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도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봐요. 세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선진국이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는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삼권 분립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 많죠. 그러나 그 제도와 그 제도의 취지 있지 않습니까? 의미 이런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부족하면 그 제도를 자꾸 보완해 나가고 이러면서 민주주의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 삼권 분립의 완성도들이 또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네.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권한, 힘, 권력, 역할 이런 것을 사적인 이해나 혹은 장래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사를 하면은 안 된다는 취지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켜져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뭐 법적으로 뭐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식의 방식이 보다 더 큰 틀에서 우리나라를 유지하고 또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을 유지하고 이런 이 기준과 근거에서 봤을 때 꼭 좋은 방식은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아니 예, 한동훈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상권 분립에다가 행정부 우회 강행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도라의 판이 1인치 깊은 그 무엇을 여긴 뭐 분석하고 끄집어내는. 유의미한 어쨌든 네 분의 이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면 어느 지역이 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내년 총선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100%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저는 나름대로 기대도 합니다. 청량리만 오지 않는다면. 청량리만 오지 않는다면 제가 삼행시를 적었고 한동훈 출마 지역 관련된 거. 어우 준비를 해오셨네. 아니 갑자기 갑자기 생각나. 생각. 누가 또 경기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꼭 해야겠어. 운을 띄워주세요. 한국에서 동대문에 출마할지 모릅니다. 훈훈하십니까? 그 괜찮은 게요. 저도 그러면 한동훈 장관 때문에 좀 뜰 수 있어요. 의원님 김영우가 경선에서 새로 이겨버리시면 되죠. 김영우라고 하는 그 정치인이 새롭게 보일 수가 있다니까. 한동훈 장관이 동대문에 저도 가면 내공 있어요. 원합니까? 그럼요. 아니 정치력이 훨씬 높죠. 저는 한동훈 장관은 출마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라는 그 논쟁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순간 한동훈 장관은 정치가 손해예요. 너무 쉬운 데 가서 하기도 좀 쫌스러워 보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리스크가 큰데 그걸 감수하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이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 이뇨한 혁신위와 김기현 지도부와의 이 갈등 속에서 혁신이 잘 마무리되고 당이 수도권 민심이 부합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다 성과를 이루고 난 다음에 총선판을 새롭게 승리의 판을 짤 때 한동훈 장관의 행마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답변하지 한동훈 않겠다. 삼행시가 계속 마음에 남죠? 훈훈합니다. 아니 근데 수성님도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었다고. 자, 우리 최재선 선수께서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거 가수인데. 이 한글 자막 이거를 그렇지. 저 스크롤을 네. 해줘야 돼. 이준석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이준석의 노래야. 아, 이준석의 노래. 아, 이준석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화자가 이준석. 아, 그렇지, 그렇지. Don't cry for me, 국민의힘. The truth is I never left you all through my wild days.
my magic distance. I can my promise. Don't keep your distance. 두루두루두루두. 아, 준비해 오셨네. 뒷부분이 핵심이네. 이해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완전히. 네, 일부러 영어로 준비해 오신 거예요? 영어 노래잖아. 아니 이뉴한 위원장이 딱 있으면 이제 영어로 했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의 노래. 그런데 영어로. 왜?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케미가 똑같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네 분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지난번에 세 분은 탈당, 최전수석은 잔류를 예상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상황이 조금 변했죠. 이 전 대표가 연락만 이 참여자를 모집을 했고 4만 명을 넘어선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잔류 조건을 3가지 제시했습니다. 일종의 국민의힘 잔류가 불발에 그치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예고편 정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체는 국민의힘 잔류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잔류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걸고 명분을 가지려고 이런 행위들을 하죠. 근데 이게 불발이 됐을 때 신당 창당해요.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도대체 방송을 이제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볼 때마다 그냥 생각나는 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최근에는 뭐 노원이 자기의 뭐 정치적 고향이다. 노원에서 당선되는 게 내 정치적 꿈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는 뭐 신당 이야기 뭐 70% 지금 진전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서 어떤 일정표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신당을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를 것 같아요. 최준석과 다른 점은 뭐냐면 탈당은 저는 마음이 이미 굳힌 상태다. 대통령을 전제로 이 메시지를 내고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국정이 변해야 된다 등등등 가다 보니 윤 대통령이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급했고 좀 이 완급 조절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기존하고는 다른 메시지와 태도를 보이면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총선 내가 잔류하게 되면 한동훈, 이준석 같이 뛰면 이 총선 이기지 않겠나 그 얘기거든요. 저기 언급하고 어깨 걸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한 거는 그건 국민의힘에 있을 때의 그림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장 그건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국민의힘도 한동훈 장관이 뭐 셀럽이고 인기 있고 근데 이걸로 총선 돌파를 한다? 그거는 그런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는 이준석이에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버리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한동훈 효과나 한동훈 뭐 대표성 가지고 총선을 치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전 내지는 잘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준석의 가치는 정치적 가치는 현재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현실 가능성에서는 제가 볼 때 제로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전제되는 거지 그건. 그건 이미 제가 볼 때 강을 건넌 거죠. 이준석 대표가 상황을 잘 타고 왔다가 삐끗한 거야. 너무 무모하게 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급 조절을 예. 못했다. 최전수석님이 꼽아온 길로 가보겠습니다. 누구의 길을 꼽아오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길. 그럼 뭐 순방을 거의 뭐 교회 가듯이 자주 가시잖아요. 순방길. 아니 근데 이게 적당한 노래가 없어요. 아, 노래를- 순방 대통령 순방에 걸맞는 노래가 뭐 있을까?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떴다 비행기 그건 좀 그렇잖아. 그래 황도라에 또 저기가 있는데 거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네 박자 팝송에서 뽕짝까지 트로트까지 아주. 그 총 하나 둘 셋 넷 해주면 안 돼? 하나, 둘, 셋, 넷. 네가 힘들 때, 네가 슬플 때, 그래도 순방은 간다. 박수 안 되겠네.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순방이라네. 짜자 궁짜. 순방 공짜자 순방 이러기 속에 외교도 있고 민생도 있고 정치도 있네.
짜라라 짠짠 짜라 짜라라 짠짠. 준비를 많이 해오신 전설이 있었더라고요. 송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랐고 이게 이런 게 부실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른발로 골 넣은 거하고 왼발로 골 넣은 거하고요 6대4 비율이라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럽 선수들이나 여기하고는 다르게 한국 선수들이 오른발 왼발을 다 잘 쓰거든. 예. 그거의 대명사가 손흥민이에요. 예. 근데 대통령 연설 중에 우린 BTS도 있고 뭐도 있고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습니다 이런 거야. 이게 부실이야. 아니 실제로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참모였으면은 메시지 회의 같은 거 하고 연설만 이거 아니다. 손흥민의 오른발 왼발 양발이지 양발. 양발. 약 19개월 동안 16차례 정도 이 해외 순방을 떠나게 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최고의 컨트롤 타워예요. 그래서 시간도 쪼개 써야 되지만 정말 보고받고 파악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이런 일들이 매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예요.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일정을 보면은요. 다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여백을 순방으로 일단 너무 까먹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뭐 일탈 강사지 제대로 한 게 없어. 그리고 기본적인 이 공부나 숙지를 안 하더라고. 양평고속도로나 이런 거 보니까 잘 몰라. 근데 원희룡 인천 계양이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이재명이라고 딱 찍어서도 안 했어요. 가장 센 사람하고 붙어보고 싶다고 했고 그게 밑으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직 확정된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꼼짝없이 인천 계양을이 되게 생겼어. 다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고 보도 그렇게 나고 근데 딴 데 어떻게 가겠다고 해. 못 가요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발목을 묶었어. 그럼요. 이 일타 강사 실력이 이래. 그런데 이재명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그다음에 두 대표 우리 번째, 딜레마야 이제. 나와서 이기면 좋고 저도 손해 안 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다 이거야. 객기를 부리든 뭐하든 나가서 붙겠다 그런데 대전성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는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게 개항을 지금 쫓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 와서 붙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 인천 개항을 포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아주 내가 보기엔 원희룡 장관이 가는 수야.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개항을 해서 원희룡 장관하고 붙어도 이재명 대표가 이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선거를 지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면 대표가 그냥 인천 개항을 고집하는 것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이렇게 안전한 데 가서 하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데 가서 한다. 제가 아까 일본 경우수를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붙을 경우. 성사 안 될 경우에는요. 이겨야 그다음에 뭐가 되는데 못 이겨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이야. 두 번째 성사 안 될 수도 있어. 왜 성사가 안 돼요? 그럼 뭐 거기가 공천관리위원장이야 민주당에?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원희룡만 결심만 있으면 성사되지 이거. 아니. 대표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예. 총선 돌파하려면. 그래서 만약에 출마를 안 했어. 혼자 갈 필요는 없죠.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하는데 뭐하러 가요? 그러면 어디 갈 거야? 그건 그때 생각해. 아니 예를 들어 그러니까. 타이밍 근데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는 인천 개항을 고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뭐래도 희생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재명 예를 들자면. 대표가 개항을 고집하고 원희룡이 오케이. 계속 묶기죠 따라가면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궁색해져요. 김 교수님,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재명 대표는 불출마해야 된다고 보고 그대로 불출마할 그게 저 거라고 동의해요. 봐요. 이거 내 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논리가 희한하게 됐어. 근데 어차피 다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공천 받을 거니까. 때까지는 저럴 것 같아. 각자의 이게 맞으시네 판도라 앙수. 떨어져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두 명 다 지금 이야기는 굉장히 궁색해 지금 동의할 수 방어가. 없는 게 누가 봐도 와 함께하는 판보라가 세 번째 온다면 네,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요. 오늘 판보라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